사실 보도자료 입장문 이렇게 내면 사실 그 믿고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장에 뭐 휴가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장사고 1위 회사다라고 하면 진짜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삼표 기자입니다. 최근 하이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저희 시청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평판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주가도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이브 측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우선 최근에 대표이사를 교체했고 또 하이브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 모시고 하이브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최근 하이브 2.0이라는 그 비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우선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예. 말씀대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초격차를 달성하겠다. 뭐 예, 예. 이미 지금 1위인데 예. 그 2, 3위 업체들보다 더 이렇게 그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하이브 2.0이라는 예. 걸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사업 영역을 음악, 플랫폼, 테크로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가 1번이고요. 예. 그리고 2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이걸 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좀 약간 각계 전투로 움직이는 감이 있었는데 예.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거를 하이브 뮤직 그룹 APAC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고 네. 이제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이브가 뭐 글로벌 시장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미국, 일본, 라틴 시장을 좀 주목해서 그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예. 현지 문화와 특성을 반영을 해서 뭐 이걸 흔히 이렇게 뭐 로컬라이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그렇게 멀티홈, 멀티 장르 전략을 취하겠다. 멀티홈이라는 건 뭐 다양한 이렇게 곳에 이제 뭐 일종의 진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맞게 예. 선호하는 장르에 맞춰서 이렇게 음악을 내놓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섭외하고 여기에 뭐 K-팝 특유의 그 제작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녹여서 현지에 맞는 음악을 선보이겠다. 예.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구독형 멤버십을 본격 런칭하겠다. 이걸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연말쯤에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고 이 밖에도 게임 사업, 오디오 보이스, 생성형 AI 이렇게 테크 기반의 미래 사업을 기획하겠다. 이 5가지가 이제 달성이 되면 다른 연예 기획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초격차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원래 예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미래는 글로벌과 테크다라는 걸 뭐 이미 10년 전부터 뭐 굉장히 많은 구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 또 하이브는 이미 이런 걸 했어요.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막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었고 특히 4번의 경우 위버스의 구독형 유료 멤버십 런칭하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의 피처를 더 만드는 건데 뭐 비즈니스 모델이자 피처죠. 뭐 새로운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만 전략적으로 맞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더 이제 구체화해서 잘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들었는데 과연 그 비전을 실행하고 이룰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사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초격차라는 말 자체는 약간 권오현 그 전 삼성전자 회장님이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전략을 다룬 책 그 초격차를 내면서 유명해진 말인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하이브도 우리도 초격차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사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그 최근에는 그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박지원 CEO가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냥 자진 사임 형식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CEO가 거의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아 있던 분이 나갔다는 것 자체는 회사에는 그렇게 막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박지원 대표의 경우 뭐
뭐랄까 뭐 직장인 신화 같은 사람이죠. 아, 그분이 그렇죠. IT 뭐. 업계에서 넥슨에서 거의 뭐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대표까지. 예, 또 예. 대표도 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30대 후반 뭐 이때 그렇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21년 하이브에 합류해서 그때 가장 큰 숙제가 스케일업과 그리고 상장이었는데 예, 이걸 예. 정말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굉장히 잘하셨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한다고 보고요. 뭐두 마리의 토끼를 다 이제 그렇죠. 잡으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충분히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냈는데 갑자기 사임하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뭐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예. 좀 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그 미니진 어도 대표와 그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과 책임을 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좀 뭐랄까 그 창업자라든지 내부 관계와 좀 약간 틀어져 가지고 예, 예, 예. 좀 뭐랄까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시장에서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거 예. 직접 하이브와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예. 맞습니까? 이게 좀 예, 어느 예. 정도 정황상 타당한 것 같은데 하이브 측은 이건 사실 무근이다. 이것보다는 이재상 CSO가 하이브 2.0 전략을 실행할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박 대표가 여기에 충분히 공감대를 보였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그 나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셨든 뭐 공식적인 입장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막 그렇죠. 뭐 엄청 분란이 있어서 나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용신님은 이런 하이브의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일단 그 설명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믿어야죠. 그거는 예, 예. 뭐 근데 다만 시장의 혼란은 이게 여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이 과정이 명확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큰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을 웬만하면 이제 완주하는 게 그 일반적이고 물론 뭐 이제 오너라든지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대개로 예. 뭐 실적 부진 아니면 대주주와의 충돌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 95%인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완전히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선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많이 남았죠. 예. 임기가. 제가 하이브의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예. 올해 초에 연임을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연임을 했고 27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5, 6개월 하고 갑자기 나간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관계 뭐랄까 이 과정이라든지 작업이 깔끔하지가 않다. 이게 좀 체계적이고 명확한 리더십 교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제 하이브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기획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그 시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엔터업계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금 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진 않았는데 예, 여러 예. 경제지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인수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21년이죠. 아, 예, 2021년. 예. 그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평가받는 이타카 홀딩스를 1조 2천억이란 거액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뭐 그때 명분은 해외 진출을 잘하기 위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장 작업을 잘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뭐 다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타카 홀딩스는 뭐 다들 아는 뭐 유명한 저스틴 데죠. 비버 예.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회사로 알려졌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음반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네. 의류 및 뷰티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가 하이브의 재무적 구멍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딱 거액을 주고 인수했는데 재무 상태와 손익 상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뭐 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 실적이 얼마나 안 좋길래 뭐 재무적인 구멍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예, 그 하이브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예. 그 이타카 홀딩스의 2022년 매출은 2,800억 원, 당기 순손실은 700억 원. 예. 이거 보면 이거 좀 나쁜 좀 약간 적자가 많은 회사네. 뭐 적자 비율이 좀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높죠. 예. 볼 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매출 2,200억 원, 당기순 손실 1,400억 원을 찍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성적표입니다. 매출은 줄고 그렇죠. 손실은 늘어나고. 두 배. 손실이 두 배네요. 두 배. 두 배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큰 경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타카 홀딩스가 하이브 미국 법인의 계열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고스란히 연결상 손익계산서에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실적을 마이너스 1,400억 원을 얘네들이 했던 거죠 작년에. 100% 자회사군요. 100%또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만약 이 상황에서 창업자가 이탈까지 하면 더욱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장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뭐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현금과 주식을 이렇게 같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물론 더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 나가서 본인 거 다시 할 수도 있죠. 뭐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나가면 그리고 하이브가 더 나아가서 이걸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면 이게 더 구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거네. 이 그렇죠. 창업자 원래 약간 이런 쪽은 약간 창업자의 그 아티스트적인 그런 재능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인맥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그 사람만 나가면 싹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네. 건물만 남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 실적이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영업권 상각 이슈가 있습니다. 예. 영업권 상각이라는 건 좀 회계적인 이슈고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약간 손상차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M&A를 하면 딱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매년 그 피인수사의 기업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손익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보통 피인사의 기업 가치를 영업권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장부에 일단 올리고 그리고 지난해보다 가치 손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이게 회계적으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해봤고 매출도 이렇게 봤는데 미래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건 기업 가치 다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이게 손실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와 자회사 QC 미디어의 영업권이 무려 1조 원에 이르는데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업을 잘해가지고 모든 곡선을 우상향으로 시키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2023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적자를 내거나 이렇게 경영을 잘 못하면 이걸 다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이타카 홀딩스가 수백억 원을 영업권 상각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게다가 1조 원이 남았으니까 이거를 남은 게 1조 원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미 작년부터 이제 몇백억씩 이렇게 상각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 좀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리스크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냐 내부 의견 어떠냐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리스크인 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타카 홀딩스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인수를 한 것이고 실제로 뭐 2023년에 그 BTS의 그 굉장히 인기 많은 정국이라는 멤버가 북미 시장 진출 굉장히 좀 잘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타카 홀딩스의 네트워크에 힘입은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1조 2천억 주고 샀으면은 그 정도 순간에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조 2천억이나 주고 샀는데.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정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기업의 인수를 또 마냥 나쁘게만 보면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이제 1조 주고 샀으면은 당연히 그 BTS 그 멤버분 그 북미 시장 데뷔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1조 원 영업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상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평가했을 때 오를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하이브 경영진으로서는 이걸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의 그런 영업권 상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실적을 잘 개선시켜가지고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전설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그 LA 다스 모자는 제 여자친구도 샀더라고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샀는데 아니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민희진 대표가 다른 자회사는 다 적자고 뭐 내가 다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인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멀티레이블 체제로 가고 그리고 그 하이브의 자회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종속 기준, 종속 회사 그 연결 규정에 포함되는 그 회사만 하더라도 18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잘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얘기한 게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런 지적인데 근데 어쨌든 좀 지금 팩트 파인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11개 회사가 적자. 18개 중에서 예,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파란불은 아니고 이제 주황불과 이제 빨간불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타카 홀딩스 모회사 하이브 아메리카가 1,4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구멍입니다. 방금 말씀해 그리고 주신데,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함께 설립한 하이브 UMG가 230억 원 정도 네.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게임자회사 하이브 IM이 200억 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 슈퍼톤과 엔터 플랫폼을 만드는 그 바이너리 코리아도 각각 60억 원, 30억 원 적자를 냈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위버스 그 팬덤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이죠. 거기도 40억 원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힙합 가수 지코가 그 설립한 KOG 엔터테인먼트도 70억 원 정도 적자를 냈고 또 나머지 해외 법인도 좀 적자를 내서 좀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18개 중에서 11개가 적자였으면은 7개는 흑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7군데도 좀 살펴봐야 좀 공평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가 흑자를 내고 있죠, 지금? 일단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예, 예. 남성 그룹이 있는데 여기가 소속된 곳이 빅히트. 어떻게 보면 뭐 하이브의 뭐 본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본진이죠, 본진. 예, 여기가 1,400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가 까먹은 걸 이제 여기가 좀 복구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그 세븐틴이라고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여기가 근데 진짜 인기도 많고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여기 소속된 곳이 플레디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600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굉장히 뭐 효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르세라핌도 뭐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여기가 소속된 곳이 소스 뮤직이고 원래 여기가 뭐 여자친구라는 뭐 걸그룹으로 시작된 뭐 그런 거고 하이브가 산 곳인데 예. 여기가 120억 원 정도 흑자를 냈고 그리고 뭐 이 팩트 파인딩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우도 260억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일릿의 뭐 아일릿도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빌리프랩도 50억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하면은 뭐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적자 낸 데도 있고 흑자 낸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이돌로 돈을 벌고 네. IT로 까먹는다. 아 그렇네요. 그 예. 방금 아이돌 돼 있는 데는 그치.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셨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의 발언을 뭐 팩트 파인딩 하자면 다 적자다 이건 아니고 좀 어폐가 있다. 그 어폐가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예. 다른 데도 돈 꽤 벌었던 것 같은데 다른 아이돌들도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18개 중 11개가 뭐 적자니까 분명히 이거는 좀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내에서 좀 우려를 할 만하다. 이거는 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사실 아이돌 비즈니스는 등락이 심해요. 예, 뭐 언제 그렇죠. 망할지 모르고 언제 인기 떨어질지 모르고 새로 만들었는데 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돌 비즈니스만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운영한다 이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테크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라이프 사이클 좀 늘려주고 비즈니스 모델 다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좀 이해가 그 뭐랄까 동의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다만 또 이게 뭐 스타트업 씬도 그렇지만 뭐 IT가 또 이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뭐 저 돈 다 까먹고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건 정말 냉철하게 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구매자이자 소비자 입장인 팬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 팬덤들은 되게 똑똑해가지고 뭐 재무제표도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의견을 내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정말 뼈 빠지게 번 돈을 이게 뭐 이게 테크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이브 경영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빠른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아이돌 비즈니스가 좀 위험한 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취약점 중에 하나가 그 멤버 개인의 일탈행위 하나 때문에 그 그룹 자체가 굉장히 그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건데 뭐 그 정도 사안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최근 그 BTS 멤버분인 그 슈가라는 분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그 적발이 돼갖고
그 적발이 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뭐 BTS의 활동이라든지 뭐 하이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이브 경영진이라면 예,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이렇게 뇌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정말 안타깝다. 너무 힘들다. 우리 슈가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은 우리 실적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이게 좀 합니다. 상당히 그 영향이 큰 문제인가 보죠. 그렇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이브는 굉장히 상당 기간 그 방탄소년단 하나에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BTS, 예. 여전히 지금도 뭐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하이브가 잘한 거는 그래도 그 다른 이렇게 그 아이돌 그룹을 육성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스무스하게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그 연착륙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란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리스크가 해칭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사고를 친 건데 그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씨의 그 행동을 보면 혈중 농도 0.2%가 넘는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살 수가 있고 최대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감옥 갈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뭐 이게 감옥을 안 간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구설 수많은 연예계에서도 거의 뭐 자살길 혹은 저승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정말 커리어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좀 많이 엄격해졌죠. 예, 진짜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예, 조금 봐주는 게 있었는데 2010년대, 2020년대 돼서는 이거는 살인 행위다라는 게 이제 대중에 퍼져지면서 그렇게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했을 때 거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의 뭐 실적에도 저는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BTS가 앞으로도 그룹으로서 활동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이제 팬덤 사이에서도 예, 의견이 예.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슈가에 대해서 그 뭐랄까 옹호론보다는 강경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슈가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룹 완전체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몇 년 전부터 좀 솔로 활동에 대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 니즈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라이프 사이클도 거의 뭐 성숙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정말 뭐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전망까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번에 하이브가 보이는 행태가 굉장히 대중과 언론 뭐 굉장히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만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입장문을 네. 보면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예.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게 스쿠터로 드러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죠. 그걸 공식 입장문에 이렇게 킥보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킥보드와 스쿠터는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솔직히 좀 약간 킥보드는 약간 뭔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왠지 하지만 형량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좀 그냥 빨리 가려고 그랬구나 하지만 그렇죠. 예. 이건 완전히 그 전동 스쿠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진짜 음주운전인 거죠. 예. 그리고 뭐 형량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놀라운 게 이게 대중과 시장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입장문 그것도 정말 우리나라 1위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거짓말을 할까 하루 만에 드러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자분들은 다 알지만 다 사실 보도자료 입장문 이렇게 내면 사실 그걸 믿고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장에 뭐 슈가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장사고 1위 회사다라고 하면 진짜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최소한 그 설명하지 않은 영역은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기업이 좀 뭐랄까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는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좀 약간 뭐 표현을 완곡하게 바꾸거나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명백한 이게 팩트에 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하이브의 향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삼아야 되고 정말 하이브 입장에선 100번 사죄해도 이건 모자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엔터 업체들이 항상 그 뭐 공연장 가보면 좀 논란이 많잖아요. 뭐 공연장이나 뭐 공항 보면은 막 그 경호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팬들 막 밀어내고 막 그렇죠.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그렇죠. 막 카메라 막 밀치고 약간 그래갖고 사람들을 깔보고 막 뭐 대중들을 약간 자기들을 막 귀찮게 하는 존재 그렇게 바라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입장문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지 않기를 그런 약간 진심으로 계급 의식 그런 예. 게 저는 분명히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태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어쨌든 좀 굉장히 태도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뭐랄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믿고 쓰는 건데 이거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십성 얘기긴 하지만 또 방시혁 그 하이브 의장님께서 또 얼마 전에 또 그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BJ 분하고 그렇죠. 같이 LA 거리를 걷다가 좀 사진이 찍혀갖고 그것도 좀 약간 뭐 이슈가 됐잖아요. 뭐 논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둘 사이가 어떠냐 이걸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어쩌다 이렇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그뭐 LA 왔다고 하길래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둘 관계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다만 이것이 정말 LA 그것도 정말 부촌이잖아요. 정말 비버리 힐즈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수백억 주고 그 산 그런 저택과 빌라가 있는데 예. 정말 이런 정보들이 다 오픈된 상황에서 거리에서 BJ와 찍혔다라는 게 대중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뭐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지만 투자자, 주주, 업계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게 엄청난 불친절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저는 친절은 원래 그 일단 주주들한테 먼저 베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네. 그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방시혁 그 창업자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아프리카 TV BJ가 뭐 뭐랄까 뭐 불가촉 천민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 여성 BJ들 또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섹시함을 무기로 하는 BJ들에게는 좀 안 좋은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한 비판 또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고 뭐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의무에 대해서 좀 한 번쯤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용식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하이브가 전방위적으로 그 뭐 평판이나 명예 그런 게 완전히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죠. 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이브의 그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든지 다 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그리고 뭐 천연덕스럽게 하루 만에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 어떻게 그렇죠. 됐든 뭐 이런 그리고 거죠. 언론과 대중과 시장을 우습게 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론과 팬덤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하이브가 이렇게 됐나 정말 이게 인식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나빠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태도와 책임감이 그에 못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가 있지만 이게 신주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칫 졸부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감을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하이브는 이번 기회에 정말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언론에서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말 따끔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주주들, 국민연금 그리고 뭐 팬덤 들은 더 세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언론은 뭐 이해관계가 없지만 이분들은 진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의 다 재산상 손실을 다 이렇게 입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조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뭐랄까 경영진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교체 수준으로 저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또 반복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제 월급의 그 4.8%인가요? 아, 제가 4.8% 회사가 4.8% 해갖고 그렇죠. 제 월급액의 한 거의 10%를 국민연금에 내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또 그 돈으로 또 하이브 투자해갖고 거의 엄청난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해관계가 있네요. 아, 저도 있습니다. 다 있네요, 국민분들. 시청자분들 국민연금 내시는 다 분들.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들은 국민연금에게 과감하게 그런 걸 요구를 하시고 예. 국민연금은 하이브에게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꼭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요즘 약간 엔터 업계를 보면은 약간 본인들이 약간 특권 계급이라는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맞습니다. 너무 좀 오만함이 극치에 달한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런저런 악재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하이브의 올해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그 2024년 반기 실적을 보니까 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했고요. 예.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이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고 예. 물론 뭐 하반기에 잘하면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주요 자회사가 부진을 하고 뭐 신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의 복귀라든지 컴백이 이게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아닐 수 있도록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건 다음 방송 때 예. 제가 한번 하이브의 실적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를 하자면 예. 그 방시혁 창업자는 서울대 출신의 신지식인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방탄소년단은 뭐랄까 매번 성찰하고 팬들과 같이 성장하는 모범 청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시혁 창업자는 뭐 비버리 힐즈에서 그런 사진이 찍히고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뭐 음주운전을 하고 이건 정말 모든 대중들이 정말 그 엄청나게 실망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좋은 평판이 저는 그 하이브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형 무형적인 그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핵심에는 신뢰와 그 뭐랄까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저는 좀 악영향을 끼쳤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비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실적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로 그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뭐 거듭 정말 이번 기회에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하이브는 아직도 본인들이 비상장사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약간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많은 그 IT 창업자들이 그런 예. 그의 성향이 좀 있죠. 아니, 예. 상장을 해갖고 그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모았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책임은 지기 싫고 그냥 뭐 그 돈만 막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너무 그래요. 약간 이렇게. 예, 정말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아웃스탠딩 포함한 언론들이 뭐 감시를 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그 기업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각종 이슈에 휘말린, 각종 논란에 휘말린 하이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하이브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장기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될 그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바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웃스탠딩은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